어디 호텔에서 어. 처음에 오프닝 파티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거기 가봤잖아. 너 뭐 어디 너 스토커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 어, 그래서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지만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 네, 카이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의 카이입니다. 네, 벌써 2025년 1월 달이 후딱 지나갔고요. 2월 달이 됐습니다. 1, 2월은 공연계에서 약간 비수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주위 환경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공연 문화를 잠깐 좀 정리해 놓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요럴 때가 아주 공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연을 선택하고 또 극장에 방문함으로써 뭐랄까요,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공연 산책 또 관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연 비수기와 상관없이 우리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는 계속됩니다. 이 월요일 저녁을 공연 이야기로 한가득 채워주고 있는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 오늘은요, 어, 일단 배우에 앞서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냄새 나는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탄탄한 연기, 탄탄한 노래 이런 것도 참 좋지만요. 전 무엇보다도 정말 남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정말 의지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뮤지컬 배우 김우영 씨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네요. 잘한다. 자, 오늘 이렇게 2025년에 두 번째 2월 달에 게스트로 출연을 어렵게 해주셨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그리고 새해에 뭐 어떤 덕담 이런 거 한번 네. 저 카메라를 보고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 친구 뮤지컬 배우 김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음, 올 한 해는 정말 또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 또 가득하시길 바라고 좀 안전하고 좀 쾌적하고 맞아. 좀 밝고 건강한 이 세상이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와, 역시 딱 김우영 같은 덕담이네요. 아니, 우리 김우영 배우는 물론 아주 오랜 세월 빈틈없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채워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바쁜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뭐 바빴어요. 어. 좀 쉬지 않고 공연을 했고 레미제라블 했고 음, 바로 연이어서 하데스타운 하데스타운까지 했고. 왔고. 근데 저는 근데 바쁘게 일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원래. 일을 많이 안 하는 배우 알잖아. 그쵸. 네. 일 많이 선택 안 하고 음. 뭐 여유 있게 일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뭐 거의 쉴 틈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배우 활동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한가? 빡센가? 뭐 그런 생각 가졌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적으로는 되게 편안했고 또 작품 수는 2작품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장기 공연을 2개를 했기 때문에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또 기열이랑 또 같이 너무 좋았고 저도 진짜 좋았고 저는 우영이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그 뮤지컬 배우로서도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작품이자 필모지만 그 인간으로서도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걸 좀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맞아. 어때요? 우영 씨는 그러니까 너무 긴 뮤지컬의 역사가 있지만 2024년 작년을 돌아봤을 때의 뭔가 레미제라블 혹은 또 하데스 타운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였나요?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인생의 어떤 연륜이 쌓여가면서 계속 달라져요 또. 마음도 좀 달라지고 몸 상태도 좀 달라지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마주치고 경험해가는 그런 작품들은 또 항상 새롭고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작품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근데 작년에는 우리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생각해 보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우영 배우가 그 첫 시작이 언제였죠? 내가 2013년도 에? 앙졸라. 11년 전이군요. 그렇죠. 앙졸라로 시작을 해서. 앙졸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자베르를 했었고. 네. 네. 그게 언제죠? 몇 년도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총 작년에 했었던 레미제라블은 세 번째 레미제라블. 와. 하데스타운도 초연 때도 했었고. 재연이었고. 제가 이렇게 재연 뭐 사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장기 공연도 많이 하고.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왜? 내가 여기다 지금 적어놓고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약간 김우영은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 뮤지컬의 대들보. 이게 뭔가 과장되거나 어떤 틀에 박힌 관용구가 아니라 정말 단단히 박혀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신뢰감을 주는 배우거든. 진짜요? 한 번 이 사람을 해보고 다시 이 사람을 안 쓰기가 되게 어려워. 이런 말 있잖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있듯이 김우영 배우는 사실 처음 만나보는 제작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만에 끝나는 제작자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지금 좀 까다롭거든 작품. 그렇죠.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데 내가 재연 사면 뭐 사연 이런 거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해.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레미가 그랬고 하데스가 그랬고 또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뭐 있죠? 아이다는 4번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이다의 라다메스로 섰었던 횟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면서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4시즌을 했고 왜냐면 아이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롱런 하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다메스였으니까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걸. 레전드네요. 아니에요. 총 몇 회 정도 기억이 나요? 대략 한 300회 이상, 300회 넘게 했을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옥주현 배우 나와서 자기 원캐 했었던 얘기했는데 그때도 있었죠? 같이 했죠. 그때도 원캐였죠? 네. 그걸 어떻게 버텼지? 원캐로 120회. 와, 미안하지만 그때 몇 살이에요? 30살. 아주 짱짱할 때군요. 그렇게 아이다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많아요. 뭐 미스 사이공도 했었고. 와, 맞다. 고스트를 2번 했나 3번 했나? 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꾸 까먹어 이제.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이거 너무 근데 식상한 표현 같긴 하지만 정말 믿음을 주든 정말 신뢰감을 주는 배우 대들보. 저는 그게 딱 김우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체격이 좀 대들보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어쨌든 뭐 2가지 배역이었지만 3번 전부 그 시즌을 참여를 했고 하데스타운도 역시 2번 했는데 2번을 다 했으니까 전 시즌을 참여한 거의 유일한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주는 배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데뷔가 언제죠? 데뷔는 2005년. 2005년 그러면 25살이군요. 예대 나오셨잖아요. 네. 연극 전공했고요. 근데, 연극은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제가 연극 선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대 출신이 아니고 연극 출신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예대 나와서 뮤지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이 없었고 저는 원래 뮤지컬에 관심도 없었고. 본인 스스로가? 네. 저는 영화 배우를 하려고 연극과를 간 거예요. 네. 연기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서울예전이
진짜 선배도 많았고. 서울 예전 출신인가요? 저는 이제 남산의 마지막 학번. 와. 명동에서 학교 다녔어요. 아, 명동에서 다니다가 화석이네.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이제 안산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나름 어떤 좀 의미가 있죠. 그러네요. 네, 명동에서 캠퍼스를 누볐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겪은 그렇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는 서울예대가 그냥 무조건 원픽이었어요. 1등. 내 마음속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도. 맞아요. 그래서 난 연기 공부하러 서울예대 가야겠다. 그때 뭐 동기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후배들? 많죠. 그때는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뮤지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저도 뮤지컬에 관심이 없다가 저희 누나가 공연을 하는 거를 보고. 누나가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김하선 씨. 예, 뮤지컬 또 너무 유명한 배우시죠. 네. 김하선 씨가 이제 그때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지킬의 나이드 공연을. 기억나요? 너무 기억나죠. 엠마로서. 너무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 그 공연이. 왜? 너무 멋있어서. 지킬의 나이드가 미쳤다. 와 이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그때 공연장도 아니야 거기가 원래 맞아요 회의장이죠. 회의장이거든? 네네네.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승우, 유정한 더블 캐스트. 초연 때. 초연이요. 초연. 그걸 본 거야. 저도 명확히 기억이 나요. 예. 그때 그걸 보고 야 이거는 해야겠는데. 요거는 해야겠다. 그래서 2년 있다 했어요. 그게 그럼 첫 데뷔인가요? 데뷔는 그리스로 데뷔했고 이제 사연이 되게 있어요. 지킬 데뷔를 앞두고 사실은 그 당시에 아무 경력이 없는 대학 갓 졸업한 완전 신인 그냥 아예 없는 이래도 되나 싶을 없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신인.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에서는 이거 모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킬 하기 전에 공연을 세워보는 거야. 나보고 그리스를 하래. 내가 무슨 그리스냐고. 내가 왜 25살에도 이 외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그때는 좀 날렵했지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데뷔를 한 거야. 짧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어떤 르네상스 시절이죠 그때가. 그렇죠. 아주 모든 스타들이 다 나왔던 그 시절. 같이 누가 했나요? 기억나요? 동승 그리스 그때 뭐 정석이, 김무열, 뭐 최재웅, 뭐 너무 많았어요. 모두 윤공주. 지금 드라마는 이엘. 레전드네 레전드. 한지상. 이런 애들은 같이 거의 데뷔해서 같이 커나갈 때. 그거 그리스로 데뷔하고 그걸 하고 지킬 하는데 제가 지킬 커버였어 원래. 처음에는. 네. 근데 커버로 하면서 이제 스파이더라는 역할이 있었지. 그렇죠. 스파이더. 되게 이렇게 막 칼빵하고 무서운 애 있어. 포주. 그거를 또 잠깐 했어요. 근데 커버를 할 때도 이미 나는 지킬로 공연을 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의 커버였어요. 그래서 스파이더 하고 지킬 하고 그렇게 됐죠. 내가 그 얘기 했나? 뭐? 난 김우영의 지킬을 봤다고. 진짜? 국립극장에서. 그러면 그게 거의 그때 거의 데뷔지 데뷔. 데뷔인가? 거의 데뷔라고 봐야지. 나도 그때 나 어떻게 하면 뮤지컬 할 수 있지? 그 막 꿈을 키워가던 시기였는데 제가 뮤지컬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반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뭐 뮤지컬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성악을 했는데 뮤지컬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뮤지컬을 같이 갔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건지. 근데 내가 예매한 표가 김우영의 지킬에 나왔던 거야. 대박이네. 나는 그걸 봤지 또. 야, 너 희귀템을 봤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땠냐면 그때 나도 이제 오디토리움에서 첫 지킬 앤 하이드를 봤기 때문에 그 CD를 가지고 있었어. CD. 맞아. 지금 젊은 친구들은 CD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다 음원으로 듣지만 저는 그때 CD였고 그 CD를 악보도 없는데 달달달 외워 정도 들었어. 그래서 김우영이 그걸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속으로 따라 부르는 거야. 그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게 25살 때구나. 25살 때 데뷔. 그래서 지킬 데뷔는 26. 이렇게 된 거예요. 화석이네요, 화석.
그때는 진짜 조금 응. 이슈가 됐었어. 어. 조승우, 유정환, 김우영. 어? 얜 뭐야? 얜 누구야? 갑자기? 갑자기 어. 어디 듣보잡이 나와서 어. 조승우, 유정환과 함께 트리플 캐스팅이 된 거지. 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때. 신춘수 대표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때? 이게 또 사연이 또 길어요. 짧게 얘기해. 짧게. 아무튼 이게 이제 오디션, 공개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근데 오디에서 전속 배우 오디션, 그리스 오디션, 지킬 앤 하이드 오디션을 세 가지를 동시에 본 거예요. 거기서 저를 픽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본인 얘기로는 그때 당시엔 더 영하고 날렵했다고 하지만, 아니 솔직히 그 오디션장에 이런 비주얼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눈이 안 갈 수가 있겠어? 아니야, 엉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엉망이야.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나의 배우 인생을 얘기할 때 진짜 운을 꼭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예. 정말 절묘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디 신춘수 대표님을 내 어떤 인생의 또 은인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가깝게 못 지내는데 여러 이유로.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대단하네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는데, 뮤지컬 같은 거 왜 하냐, 뭐 이런 선배들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때? 그런 건 없었고 이제 막 진짜 내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 부분인데 막 정말 뮤지컬이 붐이 일고 막 뭔가 좀 막 펼쳐지고 이럴 때 우리가 딱 그 세대를 진입한 거예요. 진짜 고생 안 한 세대야 우린 사실은. 그럴 수 있어. 진짜 고생 안 했어. 우리 나이 때가 약간 그 1세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위에 남경주, 최정원 선배님들 계시고 또 더 위에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유정환 형님도 계시고 너무 많이 계시지만 본격적인 산업화, 뮤지컬 부밍 그런 걸 하면서 큰 수혜를 입은 행운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후배들이나 지망생들은 정말 더더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렇게 지킬 앤 하이드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뭐 뮤지컬 여정은 좀 어땠나요?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본인이? 원래 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가 있고 지킬 데뷔할 때도 지킬 연습실에서도 그랬지만 선배들이 그랬어요. 쟤는 아무런 경력이 없고 어디서 온 애가 대학을 갓 졸업한 애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모든 거에,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냥 그렇고 생활 자체, 생활도 그렇고 태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갈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항상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본성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겁도 없었고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는 한 5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작품을 했어요.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작품들이죠? 올슈겁 초연을 했어요. 제가 그 초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조정석이랑 올슈겁 초연을 했고. 그때 무슨 어디 호텔에서 처음에 오프닝 파티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거기 가봤잖아. 너 뭐 어딜 너 스토커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지만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 그래서 그냥 나를 꿈꿨어 늘. 진짜. 그 기억이 나. 그걸 봤구나. 그래서 미안해요. 그럼 또 올슈겁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금. 처음으로 창작 뮤지컬도 하고 MBC랑 같이 해가지고 망했죠. 망했는데 아무튼 대단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기억나요. 뭐 대장금, 뭐 나쁜 녀석들, 컴패션, 뭐 실수 없이 쭉쭉 계속했어요. 갔구나. 계속. 근데 5년이 딱 지나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 그럼 한 30 이제 30살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슬럼프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딱 발견하는 순간 겁이 나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던 그 나이 시점이 딱 30살이었어요. 정말. 그때 그리고 아이다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 원캐 아이다가
게다가 원캐였어. 뭐 그 시절에 나의 삶도 그랬고 되게 불안정하고 막 그런 거침없는 삶을 살다가 뭔가 빵 한 대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뮤지컬을 관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관두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두기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지킬이 샤롯데에서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 11년도 시즌에 원래 전 아이다 원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킬을 참여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나는 아이다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연장 공연을 하게 된 거야. 지킬이. 그래서 지킬이 필요했어. 어. 그래가지고 지킬 제안이 온 거예요.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아이다 끝난 후에. 끝난 후에. 연이어서. 이어서. 근데 나는 뮤지컬을 관두려고 했잖아. 고민을 되게 하다가 그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의 꿈 같은 데뷔, 나의 꿈의 작품, 그 시절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걸로 마무리해도 좋다. 이걸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했어요. 근데 무대 위에서 슬럼프가 해소가 돼버린 거야. 와. 다시 돌아가더라고.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기분, 이 마음, 이 감정으로 공연을 시작했었지. 그러면서 아예 슬럼프를 극복을 했고 거기서 한 걸음 올라서서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더 나를 바라보면서 좀 더 연기적으로 음악적으로 조금 더 발돋움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와.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일을 엄청 많이 엄청. 했어요. 그리고 잘 됐어.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 30살 딱 지킬 이후부터.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늘도 김우영을 별로 놓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때부터 나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살았었다. 그러면 뮤지컬 데뷔한 지 뭐 거의 7년 이상 됐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네. 아, 물론 그 전에도 뭐 잠깐 그냥 은근히 돈 없었어 그때는. 배고팠지. 근데 그때부터 딱 미안해요. 제가 괜찮습니다. 지금 약간 기관점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한 번씩 나와요. 괜찮아요. 괜찮죠? 편하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돈 또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고 이게 막 달려온 거지 뭐.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영 배우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슬램프를 찾아왔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 근데 가끔씩 우영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 사실 나는 배우보다는 다른 일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나요? 맞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적어도 친구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봤을 때는 이보다 건강하고 멋있는 마인드의 배우 애티튜드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참 신기하게 저 새끼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제가 너무 부럽고 멋있고 그 누구보다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 새끼 저거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모르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김우영 배우는 정말 좀 남달라요. 좀 이따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본인이 정작 나는 배우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어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만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것들도 있고 물론 그것이 때로는 함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질적으로는 배우가 썩 맞지 않는 건 맞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왜? 도대체 왜? 나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나아. 그게 더 좋아. 본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더라고. 내가 앞에서 플레이어가 되는 것보다
뒤에서 플레이어를 좀 관찰하고 조금 만져주는 게 더 수월하고 중요한 건 그거야. 더 재밌어 사실은 그게. 그래요. 일단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보단 뒤가 더 맞고 뒤에서 느끼고 뒤에서 관찰하는 게 기질적으로 맞기 때문에 배우가 일단은 나랑은 좀 부대끼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뮤지컬 배우잖아. 난 사실 배우 중에 물론 모든 배우들이 다 어렵고 그렇지만 뮤지컬 배우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맞아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요 정도인데 요걸로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받고 또 건강하게 작업을 하면서 살아온 게 난 진짜 운이 너무 좋다니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정말 천부적인 재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잘 온 것. 기질적으로 나랑 안 맞는다 배우가. 그건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또 작품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가 책임감 그리고 직업의식에 되게 투철해. 직업의식.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것을 잘 해내야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실하게 이루어내서 보여주는 것은 또 잘해. 그러니까 나한테 쉴 새 없이 주어졌던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살아왔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성장했고 그것이 지금의 난데 그래서 그 직업 의식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배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또 아니야. 그래서 난 솔직히 이건 자부해. 내가 재능은 없지만 성실해. 그지 않냐? 나 좀 성실하지 않아? 불성실해? 아니 성실은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지. 근데 재능이 없다는 거는 나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 그 재능이라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스레가 좋아서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처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천부적인 배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연기로 따져보면 뭐 즉흥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다 성실하게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배우형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덜하다,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의 천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난 여러 가지의 모양새라고 생각해. 근데 우영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배우로서의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따져보면은 나는 김우영보다도 훨씬 못하는 사람이야. 넌 재능이 있어.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네. 아리랑 하면서 했잖아. 그래, 우리 아리랑 하면서 같이 양치성 역할을 하는데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신출내기였고, 대극장 뮤지컬은 거의 또 경험이 몇 번 안 됐을 때 우영이를 만났는데,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지? 뭘 하더라도 이렇게 확신이 있지? 막 이런 생각에 엄청,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도 더 막 부럽고 너무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 그런데 김우영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의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진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지. 그것을. 어쨌든 나는 이게 천성. 이 배우가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가 아니야 나는. 그거는 맞아. 너는 배우 안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많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배우와 노래하고 연기하는 거 행복해 하잖아. 나는 그 안에 있잖아. 그쵸. 맞아요. 철이 없는 거 아닐까 아직? 배우는 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는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 우리 우영이는 목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친구로서 아는 것들 있지만 뭐 지금 다 풀어헤치긴 뭐하지만 일찍부터 되게 세상에 나와야만 했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 환경이 누구보다도 단단한 튼튼한 배우로서의 어떤 기초를 쌓아준 게 아닐까요? 나는 그 지금의 현재 내 모습,
당신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멋진 말.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인생의 과정, 거기서 느끼는 것들, 경험한 것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좀 일찍 철이 들었고 일찍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 항상 그랬고 항상 지키고 좀 버텨내는 삶도 살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는 좀 철이 없고 좀 순수한 어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 같아야 돼. 나만의 세상. 막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막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고 철딱선이 없고 나는 그쪽은 아니야. 너무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연기적으로 많이 방해가 돼요. 그래요? 내가 얼굴 표정도 별로 없잖아. 선영 씨가 뭐라 그런지 알아? 맨날 좀 웃으라고, 인상 좀 그만 쓰라고. 항상 인상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나 봐. 나 무섭게 생겼잖아. 그렇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가 말도 안 걸었지. 누가 이렇게 막 째려보질 못해. 나를. 맞아요. 배우 하고 있는 게 나는 신기하다니까. 근데 어쨌든 좀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내 틀 안에 갇혀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잖아 있어 나의 삶이. 네.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남들 앞에서 눈물도 잘 안 보이려고 하고 가족들한테도 절대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잘 안 보여. 웬만해서는 자꾸 감춘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의식쟁이라는 거야. 뭔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래서 3인칭을 되게 좋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3인칭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항상 되는 사람이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내 안에서 여기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있지만 나는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 저 위에 있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어라운드 뷰. 내가 그거야. 와.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되게 피곤한 사람이야. 거의 모든 오감, 육감이 다 열려 있거든. 요즘에 미각이 너무 열려 있어서 큰 일인데 알잖아. 나는 정말 감각이 다 열려 있고 되게 민감해. 그래가지고 이게 좀 1차원적이고 좀 단순해야지 무대 위에서 그냥 그분이 왔다 해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김우영이라는 그 어떤 그 어라운드 뷰 맞나요? 그거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가진 사람 그 능력이 있는 배우는 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돼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길 가다 전화 오면 서서 받고 두 가지를 못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배우로서 너무 큰 천부적인 재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오면서 습득하게 된? 뭐 어떻게 바라봐주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어떤 일맥상통한 건데 프로덕션에서 쓸모가 좀 있어 내가. 프로덕션? 작품을 할 때. 예를 들면? 작품을 이렇게 보는 거지. 하... 사람을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 나는 사실은 무대 위에서 내가 돋보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주연에서 뭐 그런 거에 좀 야 욕심 좀 내. 너는 좀 그래 막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난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난 내가 하는 작품이 좋아야 되고 함께하는 배우들이 좋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작품이잖아. 이 작품은 잘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작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건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어우르면서 보고 이 프로덕션이 잘 돼서 이 무대가 아름답게 잘 꾸며져서 관객들한테 딱 멋지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작품 임할 때 목표거든. 그런 맥락에
맥락에서는 나를 쓸모 있게 생각하는 제작자들이 좀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영이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기나 노래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 것만 잘해. 그렇다고 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믿음직한 배우로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내가 되돌이켜 보면은 그런 김우영을 따르는 그래서 후배들이 많아. 특히 이제 남자 후배들이 나한테는 안녕하세요. 형 식사했어요? 뭐 이 정도인데 우리 우영이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지하게 인생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고민을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하는 후배들이 내가 볼 땐 많아. 무서워서 그래. 왜냐면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내가 아이고 어떡하니 가슴이 아프다 약간 이건데 약간 우영이는 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야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딱 이렇게 딱 이거를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니까 물론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고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후배들이 되게 따르고 믿음을 갖는 그런 선배가 였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잘 따라주면 뭐 감사한 거죠. 어. 아무튼 나는 그렇게 좀 사람을 만져주고 좀 정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거를 잘 하고 편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것보다 뒤가 더 잘 맞는다니까 그런 맥이긴 해요.